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 봤으니까 이제 또 다시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계속 좀 미국 증시가 약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나쁜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됐다면 예. 뭔가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동안 뭐 시장은 꽤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금리도 급격하고 빠른 시간 내에 떨어졌는데 예. 그게 좀 너무 과도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예.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은 제가 그래서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조정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죠. 사실. 예,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반도체 섹터나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조정은 네, 어느 정도 다 이게 좀 빨리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 분명히 조정은 올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오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좀 보시게 되면은 S&P 선물 지수 같은 경우 0.4%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다우도 0.3%, 나스닥은 0.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뭐 하락한다는 얘기는 빅테크 섹터가 지금 충분히 또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좋지 않다. 자, 예. 그러면 그 뭐 시작하기 전에 맵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장 출발하기 전 현재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예. 보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게 아까 일부에서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맵을 한번 보여주셨었는데 그 맵과 거의 비슷하죠. 일단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좀 대체로 빨간불. 그렇다고 아주 큰 폭은 아니고요. 대체로 한 1% 정도 남짓 안팎의 이 하락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가운데 뭐 오늘도 이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좀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기술주가 하락할 때 반대로 헬스케어와 같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특성 때문에 헬스케어는 또 플러스권에 약간 움직이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방어주가 좀 되는 것 같다는 게 이거 보시면 버라이즌 그리고 뭐 AT&T 예. 이게 미국에선 방어주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선 통신주 방어주인데. 이 친구들 방어 잘하죠. 수비수예요, 수비수. 수비수입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갔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예, 방어 좀 했네요. 방어 좀 친구들.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선남님 만나봐 보고 예.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도 스케줄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오늘도 스케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날인데요. 오늘도 ISM 제조업 고용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14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지수가 과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저번에 나왔던 구인이직 보고서 기준으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치와 비슷해진 가운데 안에서 추가적으로 노동 관련된 지표가 악화가 될 수 있을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연준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됐을 때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단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이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지표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드리면, 자, 일단 어제 나왔던 거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을 텐데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4분기에 대한 GDP 예상치가 2%로 예상치였던 2.3%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어저께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유선아님을 제가 보니까 네. 요즘에 스타일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머리가 뉴저지 차인표 수준으로 아주 뭐 힘을 제대로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차인표를 이해하시는 나이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누구? 뭐 이런. 요즘 세대로 뭐 차은우 그렇죠. 같은 차시네 또. 네. 예. 이렇게 아는 척 한번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머리가 멋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자, 애널리스트들의 2024년 경고 이렇게 지금 제목을 써주셨는데 자, 어떤 경고를 했을까요? 네,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는 톱니를 비롯한 강세론자의 좀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2024년에 경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헤드라인을 떠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 애플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향 조정이 바클레이스에서 나오면서 어저께 전체적으로 M7,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애널리스트, 베어마켓 측 애널리스트들도 활동을 다시 또 재개를 했습니다. 원래 빅쇼트에서 유명한 스티브 아이스만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만 보고 있다, 좋은 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룰이라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생성형 AI 관련해서 너무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쏠려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주 잘 봐줘야 어도비 정도로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내년에 2025년이 됐을 때 사실상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걸어져 갔을 때는 사실 자신의 목표 주가 중 155불 정도는 아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사실 추가적으로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빠져야 됨을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긴 하지만 아마 내년에 됐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빠질 거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150달러 정도는 변동성이 있을 거란 얘기는 지금 뭐 480달러 정도라고 치면 한 330달러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그의 의견에 의하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요, 이제 155달러 전다 샌드박스식으로 이제 나눠서 봤을 때는 155달러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생성형 AI들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들에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매출을 이제 목표 주가로 상환해 봤을 때라는 거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내년에 5,200 간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이틀 지났으니까 아니 이틀도 아니죠. 지금 이제 하루 지나고 오늘 이틀째니까 네. 이 사람들 이제 싹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근데 들어갈 수도 이거는 있고. 네. 톱니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톱니도 사실 제가 얘기를 안 드렸던 부분인데 톱니도 경고를 했던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처음 거래일 5일 동안 망치면은 이번 한 해 작황을 다 망칠 수 있다라고 톱니도 경고를 한번 하긴 했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오늘이나 뭐 앞으로 3일간 추가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베어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이 오늘까지는 일단 이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초반 5일이 어떤 근거입니까? 미신입니까? 뭡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미신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몇몇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강세론자들도 경고를 했던 부분이 이제 사이드 노트로 적혀 있거든요. 이제 톱니 같은 경우는 첫 5거래일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픈하이머 쪽의 스토츠먼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저 이거 보고 약간 놀랐는데 참 중국에서 회사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노동이사제. 뭐야?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사가 된다는 건데 그럼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좀 뭐 차등 의결권 이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차등 의결권을 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 경영에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단독 보도가 한국경제를 통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회사법을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가 이사가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의무화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납하던 자본금도 5년 내에 완납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아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기술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사우디가 브릭스 가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우디가 뭐 브릭스에 간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밝혀져 있기는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브릭스를 통해서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판단이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도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뭐 몇몇 뉴스에서는 독재자 모임이 돼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일 생산에 관련된 데서 커다란 축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 이 세 나라가 아마 가입을 했다라는 게 아마 가장 커다란 영향성 혹은 상징성을 지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모이다 보니까 독재자 모임이 되고 있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리비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리비안 이제 큰 폭 하락을 했어요. 물론 테슬라와는 좀 물론 테슬라는 괜찮은 또 인도량을 보여줬고 네. 리비안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리비안과 테슬라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발표를 했던 연간 180만 대를 인도하겠다라는 수량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4분기 인도량이 48만 4천 건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47만 8천 건을 넘어서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치 자체도 49만 4,989건으로 예상치였던 48만 2천 건을 넘게 되면서 좋은 소식을 받았던 반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난해 판매 목표에 미달하면서 주가가 10%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 관련해서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이미 몇 번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BYD가 이제 테슬라의 4분기 역대급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약 4만 대가량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약 4분기 동안 52만 5만 4,009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테슬라를 제쳤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리비안을 좀 실감을 못하니까 그렇죠. 혹시 미국에서는 리비안이 좀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나요? 확실히 제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덩치도 있고 만약에 리비안이 지나가게 되면은 확실히 약간 저도 모르게 눈이 가서 생각보다 좀 있다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두고 있습니다. 이제 뉴저지 쪽에 살고 있다 보면요, 이제 리비안 자동차가 그래도 뭐 하루에 한두 대 정도는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테슬라를 제외한다라면 그나마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리비안도 사실 이번 올해 보조금 받는 거에서는 명단에 없는 거죠? 있습니다. 리비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대로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가 5대, 리비안이 5대로 이번에 받게 되는 자동차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4분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딱히 뉴스 쪽이 그쪽에 치중해서 나오지는 않았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BYD 이야기도 아니 많은 분들께서 네. 지금 저희 이어폰을 나눠 끼는 거에 대해서 뭐냐 도대체 오늘부터 1일이냐? 오늘부터 1일이냐 걸린 것 같아요. 저희 사귀는 거 오늘 걸렸어. 예, 참. 저희 200일입니다 오늘.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네. 미키마우스 저작권 풀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키마우스의 초기 버전에 대해서만 이제 저작권이 풀리게 된 건데요.
이제 미키마우스가 가장 처음에 데뷔를 했던 증기선 윌리에서 나왔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미키마우스를 이용한 차용한 호러 무비들이 이제 슬슬 다시 또 이제 여러모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디즈니 쪽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방침을 이제 잡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곰돌이푸가 저작권이 풀렸을 때에도 그 당시에 곰돌이푸를 필두로 한 여러 곰돌이푸가 주인공인 여러 호러 무비들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디즈니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디즈니의 캐릭터에 대한 상품성을 좀 해칠 수 있다 라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키마우스를 약간 호러 쪽으로 바꿔가지고 네.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작권 때문에 네. 뭐 크게 당한 어떤 뭐 일부의 세력들이 야, 미키마우스 풀렸으니까 이제 막 쓰자. 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동심 파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뭐 근데 개인적으로 앞서 그 유선남님이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곰돌이푸도 저작권 풀리자마자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맞아요. 미키마우스도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음. 미키마우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음. 이게 뭐 한두 명 정도 좀 특이한 일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이게 그 비트코인 이슈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지금? 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뭐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어저께 올랐던 만큼 딱 반납을 했는데요. 이제 어저께 45,000달러, 45,700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42,8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며칠 내로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에 간단하게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ETF에 대해서 이번 달까지는 SEC가 모든 것들을 승인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현재 너무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피델리티, 인베스코, 블랙록 등이 현재 비트코인 ETF가 출시 전부터 이미 운용사들이 보수금을 낮추기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캐시우드가 지적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한 게 많다, 너무 불확실한 게 많다 보니까 현재 차라리 현물 ETF에서 좀 손을 떼고 선물 ETF 좀 선회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변동성과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잠깐 뭐 저도 차트를 보니까 확 빠졌다가 다시 다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와, 이게 뭐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보게 되면 하버드 총장이 최단기 퇴임을 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사실 하루 종일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됐던 소식인데요. 이제 클라우딘 게이라고 해서 이제 하버드에서 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첫 유색인종 총장인데요. 표절 혐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캠퍼스 논쟁으로 정말 짧고 소란스러운 임기를 마치고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 회사 구성원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하버드라는 공동체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초점을 맞춰 현재 지금 여러모로 안 좋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하버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신이 사임하는 것이 하버드의 최선이라는 게 분명해져 성명서에 작성을 한 후에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 하버드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최초의 흑인 총장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것 같거든 이제 극적인 반전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12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하버드로부터 이제 만장일치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녀의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올라왔고요. 표절주의에 대해서 여러모로 시시비비가 어울룩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플러스 알파로 반유대주의의 발언들과 여러모로 합쳐져가지고 현재 지금 퇴임을 하지 않았나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안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는 한 번도 짚어드리지 못하긴 했었는데 예. 굉장히 미국에선 뜨거운 매일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뜨거운 예. 그 이슈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반유대주의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유선남님 그 계속 좀 보셨나요?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한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뭐 이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시선입니다.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중요시한다고 여기면서 사실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사태가 터졌을 때 팔레스타인 쪽 학생들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유대주의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서 유대 쪽 기업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끊기기도 하고요. 기부가 끊기기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버드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치가 됐을 때 약간 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은 아니다. 가자 공격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역풍을 많이 받고 있고 그만큼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얼마만큼 유대인들의 얼마가 그 돈의 파워가 좀 대단하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뉴스다. 사실 저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표절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지만 사실 저는 그것과는 반대로 조금 더 커다랬던 부분은 결국 유대교인 혹은 뭐 유대인들의 조금 더 커다란 파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 총장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리에서 그 MIT 총장이라든지 다른 대학 총장들도 같은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같은 질문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되게 원칙적으로. 아니, 질문 받으면은 이렇게 해야죠. 하늘 먼 산을 쳐다보고 I don't know 이렇게 영혼 없이. 그래서 아마 예. 근데 이게 좀 다른 학교에도 물론 이만큼 이제 막 뜨거운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이분은 뭐 논문 표절도 있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렇겠지만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좀 발생하고 있는 예. 그런 사건이다. 유사남님 맞죠?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이 총장들 이 질문들 좀 받았죠? 많이들 받았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잔악한 행위다라고 평가한 점이 아마 가장 커다란 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실 하버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진학은 아니고. 진학 아니고 네. 초등학교 때 여행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존 하버드 네. 그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신 분. 그 구두를 이렇게 닦으면 네. 하버드 갈 수 있다. 무지하게 닦았거든요, 그날. 근처도 못 갔어요. 예. 그렇단 추억이 뭐 좀 새록새록 또 드네요. 거기 반짝반짝합니다, 거의. 예. 예. 저는 제주도에서 예. 하루방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 아들 낳는다. 오, 됐네. 저는 안 만졌거든요. 그래, 안 맞았어. 저는 안 만졌는데.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자, 기업별 몇 가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기업별 소식이 몇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픈 AI가 자신들의 매출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번에 매출은 2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내년은 6조 원까지 기록할 것이다. 라는 아주 야심찬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를 통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78.5에서 70달러로 줄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DA 데이비슨을 통해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157달러에서 190달러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번외로 어저께 사실 아까 다뤄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파마시 이제 제약회사들이 어제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모더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모더나가 오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조정과 투자 의견에 대한 상향 조정이 겹치기도 했고요. 이거는 조금 번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동안 이제 많은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새롭게 라이센싱을 갱신을 하거나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빅 제약회사들과 중소규모 제약회사들이 좀 만나서 서로 계약을 많이 따는 시기다 보니까 12월에서 1일 사이에 작년에도 그랬고 약간 좀 제약회사 쪽이 전체적으로 좀 집중을 많이 맞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순환 매매가 도는데 좀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유수남님은 헬스케어 기업들 가운데 좀 관심이 높으신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몇몇 기업들 일단 여전히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모로 이제 이 근방에 의사 친구들한테 듣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좀 집중을 하고 있긴 하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이제 이 원래는 그 치매약이라고 하죠. 이제 치매약 같은 게
2021년까지만 해도 원래 승인된 약이 하나였는데 2022년, 2023년 넘어가면서 두세 개씩 갑작스럽게 승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스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쪽 약을 개발하고 있는 위주로 한번 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남님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관심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저도 아까 그 이번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M&A, 알츠하이머, 비만 치료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시대적 화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실적 기업들. 일정 실적 일정 좀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까지 유망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나이 퍼스트하고 칼메인 푸드 그리고 시뮬레이션 플러스 RGP 정도가 오늘 발표하는 기업들인데요. 일단 그나마 칼메인 푸드 정도가 한국 분들이 알만한 기업이고 나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기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 그 사사로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네네. 의사분들한테 비만 치료제 말씀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지금 공급 부족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유,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이제 저는 저희 누나 같은 경우가 이제 nurse practitioner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수간호사로 보면 되는데 이제 그쪽을 통해서도 들어도 이제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 통해서 들어도 이제 아예 이거에 대해서 처방을 조금 하라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미 처방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약이 부족해가지고 못 받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직 추가적으로 처방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얘기가 지침이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핫한 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궁금한 게 보험 급여가 지금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간에서만 민간 사보험에서만 좀 해주고 있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뭐 일단 사보험이다 보니까 일단 사보험에서는 커버를 해주고 다만 당뇨 관련해서만 커버를 해줍니다. 그쵸. 심지어 네. 요거는 좀 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보험회사들이 당뇨도 정확하게 의사가 좀 뭐랄까 정확한 이유로 처방해주지 않으면 커버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일부러 약간 조금만 수치가 높아도 처방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당뇨는 뭐 거의 국민병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위고비가 거의 한 월 1,300달러. 그리고 젯바운드가 월 1,000달러. 막 이 정도 되면은 막 너도 나도 나 당뇨랍시고 가서 비만 치료제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당뇨로서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네. 비만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BMI 30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간당간당 할 때 네. 뭐 안 되면은 이제 그 뭐 조금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 비만과 당뇨는 좀 같이 있는 경향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뇨가 조금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위고비의 오젬픽을 받아서 좀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가능해요? 근데 당뇨가 있으니까. 있는데 오젬픽을 처방해달라. 당뇨는 오젬픽이니까. 그래서 당뇨가 그렇게? 오젬픽이니까. 당뇨가 오젬픽, 당뇨가 마운자로니까 내가 위고비랑 그 젯바운드는 못 받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 보험사들도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안 해주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좀 추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실제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유선님. 예.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원래는 비만으로 처방받게 되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웬만하면 커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뇨로 처방받아야지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처방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아예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위고비 말고도 트룰리실이라고 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약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당뇨가 아직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도 이제 위고비를 처방받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압박을 하면은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 안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처방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급도 부족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회사 쪽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기 싫어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의사 쪽에 로비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진짜. 진짜 뭐 제 돈 내고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월 그러니까요. 160만 원, 130만 원씩 음. 누가 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이야기를 참 유선알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3대 지수는 약간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 지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S&P 선물은 0.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0.2%, 나스닥도 0.5% 네.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그래서 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맵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0.6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약간은 좀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 브로드컴 뭐 마찬가지로 조금씩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어제 정말 괜찮았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푸른빛을 좀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화이저도 1.3% 상승하고 있고요. 암젠도 1%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엔 이제 러셀 2000도 참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러셀 2000도 거의 한 1% 가까이 시간의 거래에서 좀 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원인을 찾아보면 일단 금리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오늘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약간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너무 판단이 섣불렀나? 너무 금리 인하에 예.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빨랐나? 어찌 보면 이번에 고용 지표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고용 지표에 따라서 조금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만약에 고용 지표가 정말 괜찮게 나오면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어느 정도 좀 늦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굿뉴스 이스 배 이게 약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 너무 지금 과열됐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모더나를 잠깐 뭐 한번 차트를 보니까 네. 모더나도 지금 1.3% 정도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죠 지금 여기 지금 그 선입니까? 가장 이게 중요한 이게 선. 이거죠. 이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좀 낮은 괜찮은 좀 가격대인 것 같기도 네. 한데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좀 모더나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예,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JP 모건 네. 거기서도 좀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오늘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 미국 시장도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